자연스럽게 담화로 넘어가죠. 네. 자, 지금 이 상황 제가 뭐 전쟁이 나겠느냐, 북한이 왜 저러느냐, 네. 우리가 계속 퍼져서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일베가 아닌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세요. 국면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어제 폭파 그죠. 이후에.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언론들 보도 천편일률적이에요. 근데 뭐 어제 우리가 무슨 뭐 상임위, 주요 상임위에 대해서 네.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파행이다, 다행 아니죠. 뭐 강행이다, 네. 뭐 독재다, 네. 뭐 이런 엉터리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적발해 네.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상황, 어제는 그야말로 폭발하는 걸 봤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인데, 아, 그렇죠. 거기다 대고 일제히 뭐 앞으로 초강수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퍼준 거 아니냐 말이야, 끌려가다가 말이야,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참여연대에서 비록 이제 조선일보에서 참여연대를 까기 위해서 발제를 한 기사이긴 합니다. 조선일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걸 더 전했어. 참여연대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계속 뭐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걸로 아니 보이는데. 근데 묻고 싶어요. 네. 뭐 어떻게 강력 대응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하자고요? 전기 끊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잔불 날까봐. 네. 이게 원래 화재 사고 나면 가스랑 전기랑 다 끊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것이죠. 네. 근데 추가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조금 전에 담화에 앞서서 전담화 과정에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네. CBS에서 빅히트를 치고 왔다는 남북 관계 연애론. 네네네. 네. 지금 뭔가 수가 뒤틀렸어. 네. 그래서 지금 사랑의 증표로 줬던 고가 핸드백을 눈앞에서 찢어버렸어. 그런 어떤 자해 행위를 했어. 네네. 그런 경우에 남자가 달려가 가지고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네. 뭐 집에 가가지고 뭐랄까. 그 예측 불허입니다. 그건 진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와중에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남쪽에서 특사를 제의했었대요. 네. 응? 근데 거절했다는 거죠. 특사로 두 사람이 거명이 됐었다고 그러죠. 정우영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근데 그쪽에서 리젝트, 나가리 시켰다. 김여정 제1부부장.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른바 국내에서도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이 못하면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하노이 때 이해할 수 없는 스탠스 가지고 사실상 양자 간의 합의문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 역사적인 서명 조인식을 위해서 열차 타고 내려온 북한 쪽의 대표가 네. 다시 맨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이미 가합의문이 나온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부는 고민했어야죠. 네. 근데 못했잖아. 네. 그러면 정우영 씨, 서훈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론이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했어. 우리가 바빠서. 국회도 개혁하고 검찰도 개혁하느라고. 그죠? 아니 근데 정의용 실장하고 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검찰 개혁과 국회 개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빴다고. 아, 우리가요? 그렇죠. 이분들은 뭐 하느라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네. 지금 북한에 특사 보내겠다고 할 때가 아니다. 아유, 안 먹혀요. 미국으로 음. 통일부 장관 네가 가라 워싱턴. 음. 그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람프가 야. 여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이 또람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외교력을 이용해서 또람프한테 가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한반도 평화 시기에는 확 역진한다. 네. 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선거 질 것 같은데 개박살날 거다. 네. 라는 식의 서희의 강동 육주 단판. 네. 응? 그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꽉 막힌 상황에서 말로 해법을 찾아내는 거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외교관이 안 하고 민동기가 외교관 안 하고 외교관 시험 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이 외무고시가 있었구나. 그런 거 하라고 외무고시를 봤잖아. 아. 서희같이 외교 단판지라고. 아, 근데 지금 그걸 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그 결과물로 뭐를 딱 북한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특사를 보내야지. 그렇죠. 미국 갔다가 그 다음에 특사를 보내야지. 당장 미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이른바 승인이나 동의나 합의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가서 북한에 가서 이거 김여정이 미사려구라고 표현했더군요. 미사려구. 미사려구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주는 언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 지금 노컷뉴스가 그나마 좀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니라 이제 조선열 씨 같은 외교 전문가의 네, 말을 인용하는 것인데 지금 결국은 이게 미국을 향한 압박이다. 네.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남한 정부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북한 미국 정부에다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빨리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사를. 네. 근데 자꾸 우리가 북한에 가겠다니까 답답한 거죠. 김여정 입장에서는. 늦었다고 봅니다. 네. 여정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김여정은 여정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 PD만 웃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뭐 가져오신 거 있으면 좀 털어보시죠. 소소한 거 몇 개 좀. 소소한 거? 네. 소소한 거. 제가 사실 그 담화용으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네. 조금 아끼려고 좀 뒤로 네네. 빼놨습니다. 보셨죠? 네. 요건 뭡니까? 요거는 지금 그 김현전 의원 그 방통위원 임기가 7월쯤에 만료되는 분 허욱 방통위원이 네, 있습니다. 민주당 네네네. 추천. 그 이제 허욱 위원 후임으로 이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근데 지금 김현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적을 정리했다면서요? 정리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방통위원 되려면 이 당적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혹시 민동기 국장 당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적은 전 띵구리당 소속. 띵구리당. 사실상 이제 네, 띵구리당당 띵당당. 그런 식으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거 은근 좋아합니다. 네? 네. 이런 개그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은근 좋아합니다. 여정 웃고 있음. 요런 네. 요거 제가 방금 날렸던 요런 멘트 좋아하시고 네. 딩구리당당 이런 거 싫어하세요. 좀 봐야 합니다. 이런 거 가끔씩 쳐주면 좋아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아직 반응이 저한테는 아직 안 뜨는데. 나온님이 굿. 굿이래요? 굿. 혹시 그 저 장군님한테 구타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야, 수준 높은 여러분들 뉴스 비평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사실 민동기 국장 같은 경우는 당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을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같은 걸로 모시면 참 좋은데 안 시키죠. 왜 안 시킬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시민단체 쪽에서는 약간 비판적이에요. 김현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김현전 의원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입장을 냈네요. 네.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 저는 전문성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네.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어떤 역할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해외에서는 막 넷플릭스, OTT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종편대로 저러고,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중심을 갖고 정리를 하려면 조금 미디어 쪽에 훨씬 더 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준비된 어떤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으로서 그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현 전 의원을 내정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추천 한 명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면면을 또 봐도 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다음 방통위가 이런 지금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좀 깝깝합니다. 사실 지금 한상혁 위원장, 네네네. 이분도 원래 이번에 나가셔야 되는데 유임되는 쪽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변호사였죠. 재판받는 기간 동안 네. 거의 3년 동안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전두환 집 앞에서 체포됐을 네네네. 뭐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도 네. 다 무료 변론을 해줬던 그런 사이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참 많은 날들을 함께 했죠. 식음료를 같이 마셨습니다. 근데 네네. 이 식음료를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로 언론 얘기하고 그렇죠.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단히 합리적이면서 개혁적인 사람이긴 맞지만 예.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그렇죠. 변호사죠. 변호사예요. 네. 한상혁 변호사는 솔직히 아버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군수님이셨죠. 한준수 군수님. 네네네. YS 당시에 관권 선거를 양심 선언하신 폭로하신. 대한민국 양심 선언 내부 고발자 1기 한준수 군수님의 네네. 아들인데 네. 한상혁 변호사님 지금 위원장은 너무 합리적이야. 그래서 개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격한 거 싫어하세요.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아쉬운 것은 좀 뭔가 개혁성이 정말 강한 그런 위원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탁 들어간다면 이렇게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김현 의원의 개혁성은 어때요? 개혁성은 꼽히죠. 개혁성은 뭐 충분히 저는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조금 지금 방통위원은 개혁적이면서 전문적인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어렵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동기 정도밖에 없네.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히 말해서 말이 개혁적이지 전문성 플러스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투력 하면 뭐 김현 의원이 전투력은 짱이죠. 이 양반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80년대부터 당직자예요. 네, 그렇죠. 그 뭐 춘추 관장도 하시고 네네네. 원래 백그라운드가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쭉 상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해왔어요. DJ 정부 때부터.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빠삭한 양반입니다. 이 김현 씨가. 그래서 저는 뭐 미디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낸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까봐야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확정적이긴 한데 직능 뭐 노조 등에서 반대하더라도 여하튼 그래도 갈고 닦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나머지 부분은 개혁성으로 승부를 봐야겠네요. 살짝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전문가 아니면 이거 함부로 담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 사사건건에서 그 김갑수 평론가고요.
또 한 분 보수 패널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항상 그 어떤 특정 이슈를 놓고 이런저런 논박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지난 8일 김갑수 평론가가 네. 이른바 그 탈북민과 관련된 그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삐라 지성호 의원이 네네. 이제 삐라 살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나 보죠. 대북 전단 그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기분 무척 나쁘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우연히 뭔가 작업을 하다가 저기 TV가 나오길래 네. 봤거든요. 갑자기 김갑수 평론가가 네. 여기 보면 그 KBS 1 사사건건에서 네. 그 보면 발언이 갑자기 그 정색을 하고 버럭을 합니다. 네. 그 버럭을 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차하게 된 건데 뭐 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정은 죽었다는 오보를 날려가지고 네.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남북 화해 무드에 역행하고 네. 그리고 남한 정부 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네. 그런 사실은 좀 불손한 행위죠.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 건. 근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얘기했네. 분수를 아세요? 네. 아, 그막 요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너 지성호 의원한테 한마디 하겠다. 분수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생방송 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났어. 싸해지는 거. 근데 김갑수 평론가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네. 이건 탈북민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해서 흔히 말하는 자유대안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 와서 극우 활동을 하는 그 일부 탈북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다. 너그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근데 지성호 의원에게 한마디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분수를 아세요. 분수를 아세요. 그럼 지성호 의원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호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성호 의원의 행태, 그 행태가 어떤 국회의원의 행태라기보다는 어떤 극우적 그런 행태라고 김갑수 평론가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저 김갑수 평론가가 생방송 중에 지상파 공영방송사에서 생방송 중에 저렇게 버럭한 거 저는 뭐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네. 여기 킹써님처럼 네. 맞는 말인데 왜?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또는 이은성님처럼 김갑수님 사이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구체적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 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탈북민인데 우리가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더구나 국회의원까지 시켰다. 그러면 좀 더 책임 있는 분수라는 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극우단체 무슨 일베가 아니라 헌법기관인데 그 분수를 알고 좀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갑수 평론가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의도적으로 약간 그 퍼포먼스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성호 의원의 그런 행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겠죠. 근데 김갑수 평론가는 딱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지성호 의원에게 한마디 하겠다. 분수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 보시던 분이나 제작진은 깜짝 놀랐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김갑수 평론가가 하차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해명이 되고 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의 반론을 한번 들어주고 이 정도 선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뭐 본인이 수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작진이 방송하기가 싫었구나. 얘기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고 방송하기 싫었네. 굉장히 의도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질렀네. 씁쓸한 건 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보다 더 막말을 했던 그런 분들은 방송에 잘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김갑수 평론가께서 저는 김갑수의 마이웨이
TBS의 음악 프로. 네네네.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여담입니다만 네. 또 라디오 프로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담이었습니다. 오늘 미디어 남화의 네. 가장 빅 이슈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네. 김어준이 왜 PD 수첩에 나와? 이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어요. 제가 PD 수첩을 못 봐가지고요. 저는 어제 PD 수첩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털이 나와가지고 털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전화 인터뷰로. 그래요? 네.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에 민경욱 오빠가 뭐 개표 조작. 네, 개표 조작 네네. 하잖아요. 그걸로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갑자기 플랜. 옛날 그 김어준 총수가 만들었던 영화 얘기가 싹 뒤절부되면서. 네네. 사실 PD 수첩 쪽에서는 안 다룰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다룰까 궁금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김어준 방송인 해가지고 털이 작게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뉴스타파에서 다시 공격을 했잖아요, 당시에. 네. 더 플랜을. 근데 뉴스타파 당사자 취재 기자가 쭉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점 지적하고 이제 김어준 씨는 반론권 행사 차원에서 나왔는데 여하튼간에 그동안 사실은 이 개표 조작설의 시조잖아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K값 미분류된 기계에서 튕겨져 나온 미분류된 표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 표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어떻게 뭐가 됐다. 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언론이라는 거는 뭐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봐야겠네요. 이거.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요 교수님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 요 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더 플랜에 힘이 팍 실렸단 말이야. 근데 이분도 사실 상당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적으로 이른바 그 주제를 잡아서 그쪽으로 자기 의도와 달리 좀 이용당했다 뭐 이런 취지로 유감을 표시했어요.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었는데 요거를 PD 수첩에서 다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경욱 전 의원 때문에 이게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이게 해킹이 가능하겠느냐, 조작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은 조작이 불가능한 거는 많다. 근데 당시 김어준 씨의 해명은 당시 초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초기 세팅하려면 어차피 네트워킹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상대방 양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방송이었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